하계 유대회가 1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민도 정부도 관심이 없어 비상입니다. 광주시가 청년 축제의 장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수서발 KTX 호남선도 서대전역 경유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돼 공기업의 밀실 업무 처리에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남과 충북의 광역단체장들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KTX 서대전 경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경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 텃밭인 호남을 찾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레일이 계획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 경유 방안. 어쩌면 이건 서론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운행할 수서발 KTX도 서대전을 거치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코레일이 2013년도에 작성한 KTX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 보고서입니다. 2033년, 즉 20년 후까지 정차역별 승하차 인원을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서대전역 경유안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대전역 이용객은 2011년에 하루 4,600여 명으로 광주역이나 목포역보다 많았는데 이 수치가 2033년이 되도록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측돼 있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으로 열차 편수가 줄어드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서대전역 승하차 인원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레일이 서대전역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수익성에 있음을 짐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보고서 결론 부분에 내년에 개통이 예정돼 있는 수서발 KTX 호남선에도 서대전역 경유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서발 KTX 노선에 서대전역이 빠져 있지만 수요가 꾸준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서대전역을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부르기도 했던 수서발 KTX는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코레일이 서대전역 경유안을 고집하는 이유는 수서발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위한 사전 포석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에도 서대전역 경유 논란은 두고두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서대전 경유안에 반대하는 호남과 충북의 시도지사가 단판을 짓겠다면서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단판이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남 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호남권 시도지사와 충청북도 부지사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호남 고속철 건설의 근본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운행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래 호남 고속철이 갖는 고속철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히 해주기를 청드렸고 이들은 또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호남 고속철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을 할 경우 엄청난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호남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현명하게 해주기 바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최종 발표 이전에 시도지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개 시도의 입장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지역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하루라도 빨리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죠.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오늘로 꼭 150일 남았습니다. 광주에서 열린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데 대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제쯤에 혹시 열리는지 아세요, 날짜를? 아니요, 잘 몰라요. 대회 마스코트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7월 3일에 개막하는 유대회가 1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대회 홍보를 위한 거리 퍼레이드는 그래서 마련됐습니다. 사물놀이와 댄스 공연 등을 통해 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대회가 비상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종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리는 이벤트도 펼쳐졌습니다. 거리 퍼레이드는 조직위 관계자들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곳 충장로 일대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참여해서 이 대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 우리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회 마스코트인 누리비는 대열 선두에 서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광주의 문화나 광주의 자부심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는 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실전 체제에 돌입한 유대회가 시민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는 이번 유대회를 청년 축제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대회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도시로 만들자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정의 핵심 방향 가운데 하나는 청년 도시 만들기입니다.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여는 젊은 광주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올해 7월 열리는 광주 하계 유대회입니다. 광주시는 대회가 열리는 동안 전국의 젊은이들이 광주에 모여 열정을 불태우고 청년들이 상상하는 미래를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 보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은 직접 청년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열린 광주, 그래서 아시아와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유대회가 아주 좋은 청년들의 문화 난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축제 계획이 알려지면서 광주 지역 청년들도 젊은 문화 기획자들을 중심으로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0여 개 청년단체와 활동가들이 축제 기획에 참여하고 있고 이달 중순에는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청년연대 사단법인이 출범합니다. 이어 영남과 수도권 등의 다른 지역 청년단체들과 연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어떤 일을 함께 꾸려가고 함께 어떤 꿈을 꾸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년단체들까지 모이고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 젊음을 발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광주의 새로운 가치가 될 청년 도시를 향한 도전이 오는 7월 유대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펼쳐지면서 최근에는 2%대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출시됐습니다. 기존 대출자들은 갈아타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생기는데요.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29살의 직장인 조연준 씨.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 창구를 찾았다. 금리가 3% 초반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3% 중후반에 머물던 담보대출 금리가 0.5%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이 낮아져서 대출 받기가 그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부담이 없는 걸로. 최근에는 외환과 우리 등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최저 2%대의 담보대출 상품도 출시됐습니다. 정부도 대출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해 연 2%대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과 1%대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기존의 대출을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갈아탈 때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와 본인 신용 등급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점도 많습니다. 또 대출 기간에 따라 고정금리가 유리할지 변동금리가 유리할지도 염두해야 합니다. 인지세라든지 세금 등을 보셔가지고 이 지금 낮은 금리로 갈아타시는 금리보다 그 비용이 이제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판단하셔가지고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리고 금리가 저렴하다고 무조건 대출 금액을 늘리기보다는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야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텃밭인 호남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권리당원의 전화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경선룰 변경 논란을 둘러싼 유력 당권주자들의 공방은 호남에서 충돌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문재인 후보는 경선룰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당에서 정한 경선룰은 과거 전당대회나 지난 6.4 지방선거 때와 같은 규정이라며 당 실무자의 착오로 왜곡될 뻔한 룰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겁니다. 시행실칙과 다르게 유권 해석을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부분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반면 전북을 방문한 박지원 후보는 투표 하루 전에 룰을 바꾸는 반칙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승점을 앞둔 지점에서 특정 선수 요구로 경기 룰이 변경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경선은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박지원의 승리가 우리 당의 변화이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당을 바로잡겠습니다. 이인영 후보는 경선룰 공방에 빠진 두 후보를 질타하며 국회에서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재인 박지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3층 주택 발코니 벽에서 균열이 발생해 집안에 있던 집주인 41살 강모 씨 등 주민 7명이 대피했습니다. 서구청은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발코니를 시멘트를 덧대 보일러실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 보강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록물인 5.18 기록물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는 광주시와 재단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까지 광주시가 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는 5.18 기념재단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5.18 기록관을 민간이 위탁할 수 있는지 국가기록원에 질의한 뒤 다음 주 5.18 기록관 직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이 다가오면서 혼탁 과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광역지역 농축협조합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13명에게 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식사 제공 의혹이 불거진 순천지역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4명, 수사 의뢰 1명, 경고 20명 등 25명을 적발했습니다.